안녕하세요, 대호쌤입니다. 자, 인벤토로 다시 돌아왔어요. 앞전에 이제 그 시험 대비해가지고 공차 관련해갖고 여러 가지를 좀 설명했고요. 다시 이제 인벤터 하던 거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기 도구 우리가 이제 할 차례였죠. 그리기 도구 하면서 우리가 이제 구속 조건 관련해갖고 같이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린다고 했었습니다. 자, 구속 조건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구속 조건을 잘 알아야 여러분들이 인벤트에서 그림 그리실 때, 스케치할 때, 기본적으로 스케치할 때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시작해 볼까요? 일단 그리기 도구는 이제 여러분들이 캐드 인강을 듣고 오셨으면 굉장히 쉽습니다. 근데 만약 혹시라도 이제 캐드 인강 안 듣고 이제 캐드는 이제 알고 계시고 이제 인벤터를 접하시는 분들이라든지 혹은 인벤터를 처음부터 시작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기본적인 것부터 하나씩 하나씩 해 갈 테니까요. 한번 보시면서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기 도구 선 그리기는 별거 없어요. 별거 없으면 정말 별거 없습니다. 그냥 마우스 포인트로 찍고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정말 별거 없고요. 뭐 사선 그리는 것도 별거 없고요. 연속선 그리는 것도 별거 없고요. 여러분들이 우리 교재 인벤트 교재 있죠? 그거 그냥 쭉 한번 보시면 돼요. 보시면 되는데 이제 여기서 특이점이 뭐냐면 탄젠토라는 게 있어요. 요 탄젠토를 좀 설명을 할게요. 자, 인벤트 실행을 시키시고요. 자, 인벤트 실행시키면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여기서 이제 부품 이렇게 들어가도 되지만 우리는 이렇게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새로 만들기 클릭하시면 새로 만들기 작성 창이 뜨죠. 여기서 2D, 3D 객체 작성이라는 부분에서 스탠다드 IPT 그리고 시트 메탈 되어 있는데 우리는 그 스탠다드 IPT로 모델링을 처음에 시작한다 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작성 누르시면 조금 기다리면 이렇게 창이 뜹니다. 자, 혹시라도 여러분들 중에서 여기가 이렇게 닫혀 있거나 화면이 이렇게 나오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렇게 나오시는 분들도 상관없습니다. 없으신 분들은 그냥 이 상태에서 그냥 새로 만들기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작성해서 들어가고요. 자, 저 여기에 뭐가 하나 있어야 되는데 없어졌네요. 자, 요거 불러올게요. 뷰에 가서 사용자 인터페이스 가면 여기 모형이라고 있죠. 이게 저는 이제 버전이 높은 버전이라서 2018 버전, 2019 버전을 사용해서 모형이라고 나와 있는데 아마 그 이후 낮은 버전에 사용하시는 분들은 모형이 아니고 다른 걸로 나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 모형 클릭하면 이렇게 창이 생기죠. 자, 이 모형 탭은 우리가 중요합니다. 이거 있어야 되죠. 이거 없으면은 우리가 불편하죠. 그래서 이건 꼭 열어 두셔야 되는 거고요. 혹시 여기 모형 아니고 다른 걸로 되어 있을 수 있어요. 이제 그분들은 이렇게 체크 한번 해보시면 금방 찾으실 수 있습니다. 자, 우리 모형 탭에서 여기에서 여기 원점은 꼭 열어주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첫 시간에. 자, 요 원점이 우리가 스케치할 평면을 만들어 준다 그랬죠. 이렇게.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스케치 시작 들어가는 거, 이제 스케치 화면으로 넘어가는 거. 우리 인벤터는 영역이 여러 가지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스케치 영역으로 들어갈 텐데, 우리가 이제 자주 쓰는 XY 평면을 이용을 하겠습니다. 이제 스케치 영역 들어갈 때는 XY 평면 클릭하고, 여기 있는 아이콘 클릭하시는 게 스케치 작성 나오죠. 이 아이콘 클릭하시는 게 가장 심플해요. 자, 그럼 이제 스케치 영역으로 들어왔죠. 들어오고 스케치 1번 되어 있습니다. 방금 이제 처음 열었기 때문에 우리는 요 영역 안에 있는 거죠. 요 영역 안에 스케치라는 영역 안에 있고요. 그리고 중간에 점 하나 있죠. 이게 원점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좌표계에 나와 있고 막 그렇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선 명령 이용할 텐데요. 그리기 위해서 선 명령. 그냥 선 클릭하시고요. 혹은 선 클릭 안 하시면 L, 단축키 L. 캐드에서도 라인 명령 L이지 않습니까? 그냥 L만 한 번만 눌러주시면 돼요. 스페이스바 안 누르시고 그냥 L만 한번 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 마우스 커서 이렇게 막 움직이는데 여기 가운데 있는 점이 중요하다 그랬죠. 지금 현재 노란 점인데 이 점이
어디를 가냐 따라서 이렇게 색깔이 변한다 그랬어요. 지금 녹색으로 바뀌고 다시 노란색 바뀌는데 우리 모든 스케치는 원점에서 시작한다 그랬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연습하는 거니까 원점에서 시작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이제 원점에서 시작해서 마우스를 클릭한 다음에 쭉 이렇게 그으면 어떻게 되죠? 수직 수평으로 이렇게 선을 긋게 되면 여기에 나오는 직교. 자, 여기에 지금 현재 우측 하단에 여기에 직교 모양 보이시죠? 저 모양이 나온다 그랬어요. 그래서 CAD에서는 직교인데 인벤트에서는 얘가 지금 현재로는 저걸로 되어 있죠. 인벤트에서는 지금 요거 수평으로 되어 있죠. 요 모양 나오면 우리가 여기가 수평 구석되면서 자동으로 그을 수 있다고 그랬죠. 자, 그렇고요. 옆으로 가면 수평, 위로 올라가면 수직 이렇게 나온다 그랬습니다. 그죠? 아이콘 보이죠? 이게 구속 조건이라 그랬죠? 여기에 나오는 구속 조건 내용이라 그랬죠. 자, 이렇게 그을 수 있는데 이제 선 명령에서는 여러분들이 한 가지 유념하실 게 뭐냐면 클릭하고요. 자, 마우스 잘 보세요. 마우스 포인트 색깔 잘 보세요. 지금 여기에는 지금 요렇게 나왔죠. 수평으로 선을 그었습니다. 요 안내해 준다 그랬죠. 요런 아이콘들이. 근데 지금 노란색이잖아요. 근데 마우스 포인트를 여기 다시 우리가 선을 그었던 끝점에다 딱 가져가면 회색으로 바뀌어요. 자, 이렇게 가까이 가져가면 얘가 자동으로 여기 탁 붙으면서 회색으로 바뀌죠. 이 상태에서 마우스를 꾹 눌러 가지고요. 띄지 마시고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를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당기면 이런 식으로 호를 그릴 수가 있는데, 자, 호 그리시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위로 가면 위로 그리시고 아래로 가면 아래로. 아직 마우스 포인트는 손에서 안 났습니다. 자, 이제 원하는 곳에다 놓게 되면 이렇게 호를 그릴 수가 있는데, 요 호는 탄젠트 호예요. 자, 탄젠트 호가 어떤 거냐면 이런 개념입니다. 탄젠트 호 좀 설명을 드리고 갈게요. 자, 탄젠트 호는요, 여기 중심 있죠? 자, 기준점에 우리가 시작하는 시작점, 여기 S 시작점, 그리고 여기서 지금 끝났죠? 여기가 엔드죠. 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탄젠트 호는 중심이 항상 여기 시작점하고 이런 식으로 일치하게 됩니다. 이게 아래로 일치할 수도 있고 오른쪽으로 일치할 수도 있고 위로도 일치할 수 있고, 그래서 모든 방향에 대해서 탄젠트 호는 항상 일치하는 호를 그릴 수가 있어요. 요 중심이 예를 들어서 여기가 있다 그러면 이건 탄젠트 호가 아니죠. 탄젠트 호는, 자, 탄젠트 호는 원과 선이 부드럽게 만나서 연결될 수 있는 게 탄젠트 호예요. 지금 방금 그린 게 탄젠트 호입니다.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됩니다. 탄젠트 호는. 자,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서도 다시 이렇게 가져가면 회색으로 변하죠. 그 포인트 꾹 누른 상태에서 또 당기면 계속해서 호를 그릴 수가 있는데, 여기도 기준점이 어디 붙었죠? 여기 있죠? 자, 이런 식으로 일직선으로 이렇게 만들어져요. 자, 이게 탄젠트입니다. 이런 식으로. 자, 마우스를 여기다 찍어도 이런 식으로 일직선으로 만들어 줍니다. 자, 이게 탄젠트예요. 자, 탄젠트는 우리가 보통 이런 식의 선이 부드럽게 연결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걸 탄젠트라 그럽니다. 요거는 이제 조금만 하시면 어떤 느낌이신지 조금 오실 거예요. 자, 지우고 싶다 전체를 지정해서 키보드에 델 키 누르면 지워지죠. 자, 이게 이제 선에서 그리기는 뭐 아래 보면 스플라인이 쭉 나오는데 얘네들은 뭐 그렇게 쓸 일 없고요. 그냥 선에서 마우스 클릭해서 클릭 하면 선 그리죠. 또 클릭 이게 답니다. 자, 방금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최종적으로 여기 노란 포인트가 녹색으로 바뀌는 곳 있죠. 녹색으로 바뀌면서 지금 클릭하게 되면 명령이 종료가 돼요. 종료가 되고 다시 처음부터 시작할 수가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클릭 했는데, 자, 계속해서 선을 그릴 수가 있죠. 근데 여기 끝점에다가 가서 클릭을 하게 되면 명령이
요 부분에 대해서는 종료가 되고요. 다시 처음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마우스 포인트의 색깔이 무슨 색이냐에 따라서 명령의 기능이 바뀌게 돼요. 그래서 여기 포인트 색깔 정말 중요하다고 제가 앞 시간에 한번 이야기를 했었죠.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 종료할 때는 명령어 지금 현재 선명령어 들어가 있잖아요. 이렇게 명령어들은 항상 색깔을 이렇게 보여줍니다. 우리가 어떤 명령을 사용할 때 이렇게 색깔을 보여주는데, 자, 종료할 때는 우클릭해서 확인을 하셔도 되고요. 혹은 ESC 키 한 번만 눌러주시면 됩니다. ESC 누르면 이렇게 종료가 되고요. 다시 초기 상태로 돌아갑니다. 그러면서 아래쪽에 여기 보면 준비라고 되어 있죠. 자, 선 명령 넣으면, 자, 여기 뭐라고 나오죠? 선의 시작 선택해주고 호에 접하는 끝점 뭐 이렇게 해서 작업할 수 있는 내용들을 이렇게 보여주죠. 자, 이게 커맨드 창하고 비슷한 창이고요. 그래서 선 명령은 별 뭐 다른 게 없어요. 다른 게 없고, 원 넘어가면 여 뭐 뒤에 여기 나오는데 사실 얘네들은 그렇게 쓰지를 않습니다. 쓸 일이 없어요, 얘네들. 자, 그 다음에 원 명령 보면 중심점 원이 있고 접선 원이 있는데, 그냥 중심점 원으로 다 그린다고 보시면 돼요. 다른 거 잘 안 씁니다. 중심점 원으로 요렇게 다 그립니다. 근데 우리 캐드에서 이 접선 많이 썼잖아요. 원이 서로 만나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원을 그리고 싶은데 이 원 자체가 여기랑 또 만나고 여기랑 또 만나고 싶으면 우리가 원 그릴 때 어떻게 했냐요? 접선 해갖고 그렸죠. 예를 들어서 여기 안에 이렇게 원을 그리고 싶어요. 이렇게. 근데 이 원은 여기에 다 만나야 돼요. 세 군데. 그러면 우리가 ESC 종료하고요. 자, 이러면 원을 자꾸 움직이면 원의 반경을 조절할 수 있어요. 캐드는 이게 안 되죠. 원 반경 조절한다고 해갖고 좌표값을 이제 정확하게 넣어줘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인벤터는 지금 좌표 개념이 지금 현재 있기는 하지만 우리가 최종적으로 구속을 안 시켰어요. 그래서 구속을 시켜줘야 되는데, 자, 이런 식으로 막 움직이죠. 잡으면. 그죠? 근데 캐드도 움직이긴 하지만 캐드는 뭐냐? 좌표 개념이 들어가 있죠. 요 중심 포인트의 좌표가 좌우 어디에 딱 정해져 있죠. 근데 인벤터는 이게 공간이 무한의 공간이고 3차원 공간이다 보니까 아직 얘가 어디에 정확하게 위치해 있다라는 조건을 부여하지 않았습니다. 조건을 부여해 볼게요. 조건을 부여하면 어떻게 되냐면, 자, 여기에 이제 접선 구속이 나오는데요. 이 구속으로 이제 조건을 부여하는 거죠. 실제적으로 좌표를 주는 역할이고 더 이상 움직이지 않게 만드는 역할인데, 접선으로 클릭해서 얘와 얘를 이렇게 찍어버리면 이런 식으로 붙어요. 지가 알아서. 그리는 방법이 정반대입니다. 캐드는 얘네들을 먼저 지정을 하고 일정한 값을 줘야 되는데, 인벤터는 그게 아니고 그려놓고 값을 나중에 줘요. 그려놓고. 자, 이렇게 움직이면 어떻게 되죠? 접선되어 있는 게 계속 유지가 돼요. 이렇게 접선되어 있는 게. 자, 이런 식으로 접선되어 있는 게 유지가 됩니다. 도망가지를 않아요. 도망가지를. 캐드에서는 접선 그렸다 손 치더라도 이렇게 중심을 자꾸 당겨버리면 얘 자체가 움직일 가능성이 높죠. 근데 인벤터는 그게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인벤터는 스케치는 임의로 스케치를 하고 최종적으로 구속 조건이라는 조건을 나중에 주게 돼요. 그래서 원을 그냥 그리시면 돼요. 이건 아무것도 없어요. 클릭 이것뿐이 없습니다. 클릭 뭐 별 다른 거 없습니다. 중심점 먼저 찍고 반지름값 찍고 내가 원하는 반지름값. 근데 뭐라 그랬죠? 원하는 반지름값 찍는 게 아니고 그냥 대충 그리시라 그랬죠? 인벤터는 스케치를. 자, 접선도 필요 없고 타원은 이제 그릴 때 이제 요런 형태로 그리는데, 타원도 우리가 캐드에서 연습했던 거죠. 그리고 뭐 타원 포인트 지금 중심점 먼저 찍고 양쪽 끝점 찍으면 되죠. 여기 찍고 혹은 여기에서 더 늘리거나 줄이거나. 그래서 볼 거 없어요. 중심 찍고요. 오른쪽 찍고요. 얘를 위로 이렇게 늘리면 긴 타원, 위로 이렇게 뻗쳐 있는 타원이 되고, 이렇게 줄이면 옆으로 이렇게 작은 타원이 되죠.
자, 이런 형태인데 이게 이런 식으로 잡으면 얼마든지 이렇게 선의 끝을 잡으면 얼마든지 내가 변형을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스케치를 그릴 때는 이게 변형이 가능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그리시지 않아도 됩니다. 나중에 구속 조건을 부여할 때가 중요한 거예요. 구속 조건을 부여할 때. 자, 호도 마찬가지. 호는 3.5 아니면 중심점5 굉장히 많이 씁니다. 자, 3.5 우리 캐드에서 썼던 3.5랑 조금 틀린데 캐드 3.5는 어떤 거냐면 이런 식이죠. 시작점 찍고 중간점 찍고 끝점 찍었어요. 근데 인벤터 3.5는 순서가 조금 틀려요. 시작점, 끝점, 중간점이에요. 자, 클릭하면 이렇게 나와요. 중간점을 나중에 찍어요. 중간점을 나중에 찍습니다. 이게 인벤토의 좀 가장 큰 특징이라 그래야 되나요? 캐드는 순차적으로 찍지만 인벤터는 시작과 끝을 찍은 다음에 중간을 찍는다. 여기 가장 큰 차이점이죠. 그래서 별거 없고요. 그 다음에 중심점 5 중심 먼저 찍고요. 마우스 당겨서 요게 반지름 값이죠. 반지름 값 내가 원하는 위치에 가서 클릭한 다음에 이렇게 쫙 그리면 이렇게 호를 그릴 수가 있는 거예요. 캐드에서도 요 기능이 있죠. 중심 찍고 원하는 반지름 값 지정해서 이렇게 그리는 거죠. 자, 캐드에서는 절대적으로 여러분들 호를 그리실 때 어떻게 그리셨냐면 중심을 찍었죠. 그리고 이제 원하는 반지름 값에 요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요 부분 여기에 치수 값을 넣지 않으면 우리가 호를 그리기 힘들었죠. 그래서 캐드는 그 커맨드 창에서 우리가 여기 반지름 값을 넣고 혹은 이 반지름 값을 이용해서 여기 호에 원하는 각도 값을 나중에 넣어서 모양을 그렸는데요. 인벤터는 그렇게 하실 필요 없어요. 그냥 이렇게 해서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그리면 돼요. 자, 그리고 얼마든지 이거 움직일 수도 있고 조정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그렇기 때문에 이 반지름 값이라든지 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인벤터는 스케치할 때 고민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캐드처럼 좌표를 입력해야 된다는 방법이 아니에요. 좌표 입력이나 구속은 원하는 형태를 대충 그려놓고 나중에 들어갑니다. 나중에. 그래서 캐드와는 그리는 방법이 완전 반대입니다. 캐드는 좌표를 이용해서 선을 긋지만 인벤터는 선을 그어놓고 좌표를 나중에 줘요. 그래서 개념이 완전히 반대예요. 그래서 그것만 조심하시면 되는데 인벤터를 하시다 보면 아마 인벤터가 더 그리기 편하실 거예요. 좌표 개념을 나중에 주다 보니까 처음에 이제 이상한 형태의 원이나 호를 그린다거나 아니면 좀 독특한 모양을 그릴 때 여러분들 캐드로 그리시려면 좌표 잡거나 보조선을 그어서 특별한 위치에 대한 기준점을 잡아야 되는 게 있거든요. 근데 인벤터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냥 대충 그리면 그게 맞게끔 지가 알아서 조합을 해줍니다. 그래서 인벤터는 때에 따라서는 좀 더 편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그림 그리실 때. 자, 그래서 지금 여기 있는 것처럼 선, 뭐 타원 있고 원 있고요. 호 안에 이렇게 3.5 있고 중심점 5 있고. 자, 직사각형 안에 들어가면 좀 여러 개가 있어요. 자, 여러 개 있는데, 자, 요 직사각형 2점 직사각형 클릭해서 보면 이렇게 돼요. 두 번 그냥 우리 그 사각형 그리는 거 있었죠, 캐드에. 그거랑 똑같습니다. 그냥 이렇게 클릭하면 이렇게 사각형 그려요. 근데 우리 요 일반 사각형 그릴 때 우리 어떻게 했냐면 우리 요거 저기로 많이 썼죠. 그 도면에 저걸로 많이 썼잖아요. 좌표값 입력하고 여기 좌표값 입력해서 사각형의 윤곽선, 그죠? 사각형을 윤곽선으로 많이 썼죠. 근데 얘는 뭐 그릴 필요까지는 없어요. 그냥 알아서 그냥 그려주면 됩니다. 그리고 이게 2점 사각형, 이 2점 사각형 정말 인벤트에서 2점 사각형 정말 많이 쓰는 기능이에요. 그 다음에 3점은 잘 안 쓰고요. 그럼 중심점 사각형, 중심을 찍고 사각형을 이렇게 그리는 거예요. 이 중심점 사각형이에요. 가운데 중심을 찍고 내가 원하는 사각형 형태를 그린다. 요거도 많이 씁니다. 얘하고 굉장히 많이 써요. 그리고 직사각형, 세점 직사각형처럼 슬롯, 우리 캐드에서 이거 그리는 거 연습 많이 했었죠. 키 그릴 때 요거 들어가잖아요. 키 클릭
클릭, 클릭, 클릭. 그죠? 캐드에서 있던 슬롯보다는 확실하게 편하죠. 이런 식으로 해서 바로 그릴 수 있습니다. 자, 아래로 내려가면 뭐 슬롯 전체, 슬롯도 여러 가지로 그릴 수가 있어요. 방금 슬롯은 여기에 나오는 요 슬롯에 여기 끝점 두 군데, 그러니까 중심점이죠. 왼쪽의 중심, 오른쪽의 중심을 이용해서 슬롯 길이를 지정하고 두께를 지정한 거고요. 아래쪽을 보면 또 슬롯 전체 해가지고 슬롯의 호의 끝을 이용해서 그리는 법, 이렇게도 그래요. 그리고 슬롯 중심, 가운데부터 한쪽 끝까지 반지름 개념이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 값을 줘서 이렇게도 또 슬롯을 그릴 수가 있고요. 그래서 슬롯 그리는 게 여러 개가 있고, 여기 보면 3점 슬롯이 있어요. 3점 슬롯은 총 3개죠. 이런 식으로 포인트 3개, 호 그리듯이 포인트 3개 그리고 두께 주면 돼요. 자, 호 그리듯이 포인트 3군데 찍고요. 자, 이런 식으로 시작점, 끝점, 중간점 이렇게 호 그리고 이런 식으로 슬롯을 이렇게 꺾어진 슬롯을 그릴 수가 있어요. 그 다음 거 보면 슬롯 보면 이제 중심점 슬롯이라고 있죠. 중심점 슬롯. 중심점 슬롯은 이제 시작이 중심점부터 들어가는 거죠. 찍고 원하는 데 클릭한 다음에 이런 식으로 중심점 호 그리는 거와 똑같아요. 중심점 호 그리는 거와 똑같이 원하는 형태를 그리고 이런 식으로 두께를 주는 거죠. 자, 중심점 찍고 원하는 호를 그려서 이렇게 슬롯을 만드는 거. 그 다음에 폴리곤을 해보면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박스가 나오는데, 여기 보면 마우스 올리면 내접, 외접 있죠. 이건 캐드 할 때 설명을 했었죠. 외접, 내접. 선의 원의 바깥쪽을 기준으로 다각형을 그리느냐, 아니면 원의 안쪽을 기준으로 다각형을 그리느냐, 그 차이죠. 자, 이제 요 외접, 내접. 자, 이런 식으로 지금 뭐 구속 조건 자동으로 지금 들어가거든요. 자, 육각형일 때, 뭐 오각형일 때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립니다. 다 했으면 종료. 다각형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작성을 하시면 되고요. 근데 뭐 다각형 쓸 일이 그렇게 많이 있지는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옆에를 또 보면 못깎기 있어요. 못깎기, 못따기. 자, 이것도 이제 박스 형태로 뜨는데, 못깎기를 클릭을 하면 이렇게 박스 뜹니다. 못깎을 반지름 값이 얼마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리고 1 넣고, 지금 도형을 굉장히 작게 그려가지고 이렇게 하면 출치가 얘가 자동으로 이렇게 들어가면서 여기 접선이라고 지금 기호가 나오죠. 직선에 대해서 부드럽게 이렇게 접선으로 들어간다, 이런 느낌이죠. 자, 여기선 다 했으면 종료. 자, 못따기도 마찬가지예요. 못따기. 자, 못따기는 세 가지가 있어요.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거리값에 대한 못따기, 좌우 상하의 거리값 똑같이, 그리고 거리값 다르게 줄 때, 그리고 거리값 각도로 줄 때 해서 이렇게 총 세 가지 방법으로 세 가지 방법으로 못따기를 할 수 있다고 했었죠, 캐드에서. 그래서 이런 식으로 못따기는 총 세 가지 방법을 쓸 수가 있죠. 보통 이제 우리가 여기다 2를 주게 되면 일반 못따기 이런 식으로 못따기를 자동으로 이렇게 따면서 치수가 들어가는데, 이게 그림이 좀 작아서 이렇게 나오네요. 자, 그래서 기본 못따기 3개 있어요. 그리고 뭐 글자 쓰는 텍스트 하면 이렇게 클릭만 하시면 돼요. 클릭만. 그러면 확인하시면 이런 식으로 글자가 그냥 바로 쓰실 수 있죠. 자, 이렇게 뭐 잡고서 움직일 수도 있고, 더블 클릭하면 수정도 가능하고요. 뭐 글자 줄이고 싶으면 뭐 이렇게 줄이셔도 되고. 자, 근데 여기 보시면 선, 타원, 혹은 원, 또는 호, 폴리곤, 못따기, 못깎기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텍스트 나와 있고요. 점 있고요. 자, 점은 우리가 이제 나중에 쓰는 법을 배울 텐데 지금은 안 쓸 겁니다. 그냥 점 하면
이렇게 콕 찍으면 이렇게 점이 찍혀요. 십자로. 요게 답니다. 점은. 자, 근데 이 점을 우리가 나중에 다른 용도로 굉장히 많이 쓸 겁니다. 원 그릴 때. 실제 모델링에서 구멍 뚫을 때 이럴 때 원으로 많이 씁니다. 점을. 그래서 이제 이 점도 중요하고요. 인벤터에서는 점 중요해요. 캐드에서는 점 쓸 일이 별로 없었는데 인벤트에서는 점 쓸 일이 많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고요. 우리 그리기 명령 요거 있죠. 요거 굉장히 많이 씁니다. 요거 굉장히 많이 쓰고요. 그리고 형상 투영도 굉장히 많이 쓰는데 요거는 이제 제가 조금 이따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여기 수정 명령이 있잖아요. 여기 이동, 복사, 회전, 자르기, 연장, 분할, 축청, 느리기, 간격 띄우기 있는데 사실상 이 수정 명령은 거진 안 써요. 쓸 일이 별로 없습니다. 굳이 쓴다면 간격 띄우기 정도는 쓸까? 나머지는 잘 안 씁니다. 왜 그러냐면 인벤터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인벤터는 이렇게 이동 가능하죠. 그죠? 이렇게 이동 가능합니다. 하면 굳이 여기 있는 이동 명령을 써서 얘를 이동할 일이 없어져요. 뭐 이렇게 잡고서 지금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동해 갖고 여기랑 여기랑 붙이겠다 이런 것들도 뭐 어떻게 하냐면 이런 구속 조건으로 여기를 이렇게 갖다 붙이거든요. 붙었죠? 그런 식으로 지금 붙었죠? 붙었기 때문에 얘 움직이면 이제 또 같이 움직여요. 그죠? 이렇기 때문에 여기 있는 수정 명령을 쓸 일이 극히 없습니다. 쓸 게 있다면 자르기 아니면 연장 이 정도 선을 그려서 조금 튀어나온 거 자른다든지 아니면 다시 좀 연장한다든지 이동 복사 회전은 쓸 일 없습니다. 거진 없어요. 분할도 쓸 일 없고요. 왜 선을 나눌 일이 없어요. 그거 기억나시나요? 스케치는 프로파일이라고 한 거 기억나시나요? 그래서 선을 나눌 일이 없어요. 그 선을 나누면 안 되거든요. 하나의 프로파일이라는 형태로 닫힌 패곡선을 만들어 줘야 되기 때문에 절대로 선을 분할해서 자를 일은 별로 없어요. 축척이 있고 늘리기 있는데 사실 의미가 없는 게 이 얘네들이 이렇게 잡으면 이거 다 늘어나요. 자, 이런 식으로 여기 자꾸 당기면 이렇게 다 늘어나고 움직여요. 뭐 이동하는 것도 마찬가지. 그래서 여기 포인트를 가지고 뭐든지 다 할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근데 굳이 이 명령을 쓸 일이 없어요. 그래서 인벤트에서는 이 명령을 쓸 일은 진짜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보면 패턴에 우리 그 어레이 캐드에서는 어레이 명령이었죠. 사각 패턴, 원형 패턴인가 여기 다 있습니다. 똑같이 패턴 이제 이렇게 이제 박스 형태로 나와요. 그 캐드에서는 위에 메뉴가 별도로 있었지만 이런 식으로 박스가 나와요. 근데 여기서도 얘 쓸 일 없습니다. 미러도 마찬가지고요. 스케치에서 미러 하는 게 가장 그 바보 같은 짓이에요. 스케치에서는 미러 안 합니다. 스케치에서는 그래서 제가 인벤터 가리키는 방법은요. 가급적이면 스케치를 하되 수정에 있는 내용은 잘 안 쓰고요. 그리고 요 패턴까지도 잘 안 써요. 쓰는 거는 뭐냐면 여기 그리기 도구랑 구속 조건만을 씁니다. 나머지는 잘 안 써요. 잘 쓰지 않습니다. 뭐 끽 쓴 다음에 연장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연장 아니면 자르기 간격 띄우기 정도 쓰지 왜 이걸 안 쓰냐면요. 이렇게 스케치 나가잖아요. 스케치 나가면 여기 다 있어요.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여기 직사각 원형 패턴이 있죠. 미러 있죠. 그죠? 여기 있어요. 그죠? 그리고 뭐 뚜껑깨하기 이제 수정 명령에 이제 이런 것들이 있기는 한데 저랑 이제 같이 연습을 하시면 아실 건데요. 인벤터 이 스케치 화면 가지고 이 스케치하는 이 영역 가지고 여기다 도면 그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캐드를 이제 계속 연습하시거나 캐드에서 있는 걸 가지고 이제 연습을 하시다 보면 캐드에서 그리는 습관대로 여기다 그리는 경우 있어요. 치수 넣고 해가지고 지금 눈에 보이는 추상도대로 하시는 분들이 덜어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면 인벤터는 어렵습니다. 정말 어려워요. 인벤터는 좀 머리가 단순해야 돼요. 생각을 안 해야 되는 게 좋아요. 그냥 눈에 보이는 그대로를 하시는 게 좋아요. 인벤터는. 그래서
스케치에서 여러 가지를 막 작업을 해 놓으면요. 우리가 수정하거나 변경할 때 꼭 스케치를 따라 들어가야 됩니다. 힘들어요. 근데 여기 있는 그 3D 모형에서 작업을 많이 해 놓으면 굳이 스케치를 들어갈 이유가 없어요. 여기서 다 해버리니까. 그래서 스케치는 그냥 정말 기본적인 틀만 하는 거고 3D 모형에서 다 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을 이제 좀 드리는 거고요. 스케치 내용을 설명을 했는데 사실 뭐 스케치는 별로 할 게 없어요. 정말 별로 할 게 없습니다. 구속 조건만 알면 됩니다. 구속 조건 설명하는 게 양이 많아서 그렇지 스케치는 할 게 없어요. 자, 그래서 탄젠트 아까 이제 설명하다가 했었고요. 원 했었죠? 코 이게 다예요. 없어요. 중심점은 마찬가지로 직사각형 그냥 사각형 그리면 되죠. 이제 이거 그릴 때 2점 사각형이냐 중심점 사각형이냐 이 차이만 있고요. 하면 또 내려가서 슬롯 아까 그리는 거 했었죠. 그냥 이거 책 그냥 보고 한 번씩 따라해 보시면 돼요. 원 그리는 거 이런 거 다 필요 이런 것들 못 따기게 한 것들 이제 세 가지 종류 나오죠. 자, 유형 세 가지. 요거는 이제 나중에 하면서 또 이제 또 실제 또 설명을 하면서 얘기를 해볼고요. 이렇게 나오잖아요. 종류, 못따기 종류, 거리값 똑같이 줬었다느냐, 아니면 거리값 다르게 주느냐, 혹은 거리값의 각도 주느냐, 이렇게 나오죠. 거리값 똑같이, 거리값 틀리게, 거리값의 각도. 캐드를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캐드랑은 입력하는 방법이 정반대예요. 자, 이 텍스트 창 역시도 여러분들 조금만 써보시면 아세요. 기본 워드 창에 나오는 내용하고 그렇게 틀리지 않습니다. 자, 이제 문제는 형상 투영인데, 형상 투영은 이제 실제 우리가 작업을 하면서 조금 얘기를 해볼 거예요. 자, 구속 조건 나오죠? 구속 조건도고. 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구속 조건. 다른 건 몰라도 되는데, 구속 조건은 무조건 알아가야 돼요. 자, 근데 구속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첫 번째로 뭘 하냐면 치수를 줘서 구속을 합니다. 구속 조건의 가장 첫 번째는 치수를 주는 거예요. 치수를. 자, 근데 이제 치수 주는 방법이 위에서 이제 이렇게 쭉 나오거든요. 사선에 의한 치수, 뭐에 의한 치수, 이렇게 치수 주는 방법이 나오는데, 이 치수 주는 방법도 어렵지가 않아요. 자, 이거는 제가 여러분들하고 같이 도형을 실제 그려보면서 할 거예요. 그려보면서. 이건 뭐, 말을 아무리 떠들어봐야 실제 해보는 것보다 못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필요하면 이제 다시 여기 돌아가서 이론을 조금 설명하든지 하고 패턴 나오고요. 패턴도 뭐 써보면 간단한 거라서 대칭 나오고 수정도구 나오고 근데 수정할 거 제가 없다 그랬잖아요. 그죠? 수정할 거 없습니다. 형식 나오고 중심점 연계치수 이거 나오는데 요거는 나중에 제가 설명할게요. 요 그리는 거에 가서 제가 설명을 할게요. 스케치 상태. 자, 요거에 아까 요 스케치 상태가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얘기한 내용이 이제 요 뒤에 나오는데 완벽하게 구속된 프로파일. 완벽하게 이렇게 사각이든 완벽하게 이렇게 사각이든 이런 곡선이든 아니면 직선이든 이게 완벽하게 닫혀 있는 모양. 그걸 패곡선이라고 그러거든요. 닫혀진 패곡선입니다. 이 패곡선이 되지를 않으면요, 완벽하게 구속이 안 되면요, 모델링을 하면 어딘가가 빵꾸가 나요. 그 빵꾸가 난다는 얘기는 뭐냐면 모델링이 안 되거나 에러가 난다거나 막 여러 가지 이유가 생긴다는 거죠. 우리는 스케치를 하면 파란색으로 만들어야 돼요. 스케치한 선들이 무조건 파란색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완벽하게 구속된 상태, 요걸 만들 거예요. 완벽하게 구속된 상태. 불완전 구속 상태에 대한 의미가 나오죠. 초가 정의된 상태. 자, 이것도 나중에 제가 또 설명을 할게요. 초가정이 선택된 상태에서 이제 색상에 따른 선의 특징들. 우리는 하늘색을 쓰고 있어서 이 특징을 지금 따라갈 겁니다. 자, 우리가 그리는 스케치에 이런 색상이 선이 이런 색상을 띠게 되면 이 의미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 파란색 해야 된다는 거예요. 구속된 상태가 파란색이니까. 자,
그래서 뭐 요거 스케치 편집하는 기능 설명하고 있고요. 쭉 내려가면 이제 우리가 할 건 이겁니다. 실습 예제도면. 자, 실습 예제도면 요거 할 거예요. 자, 여기 예제가 굉장히 많은데요. 여기 예제가 잘 돼 있어서 이거 한 4페이지 정도 되거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자, 이거 싹 다 할 겁니다. 이거 하면서 여러분한테 구속 조건부터 해서 그리는 법을 다 설명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잘 들어두시면 됩니다. 이 연습 예제가 중요한 거예요. 자, 연습 예제라 가지고 하나씩 해볼게요. 자, 스케치를 나오셨으면 여기 있는 X 닫기 있죠? 뷰큐브 위에 보면 닫기 있죠? 클릭하셔서 저장 아니요. 자, 종료해 주시고 새로 엽니다. 새로 만들기, 스탠다드 IPT 작성. 자, 여기서 원점 열고요. XY 평면 지정하고요. 아이콘 클릭해서 스케치 화면 들어갑니다. 자, 이렇게 들어왔죠. 자, 이 상태에서 할 거예요. 이 상태에서. 자, 여기 보시면, 자, 요거 그릴 건데, 단순하죠? 63에 47짜리 사각 박스 그릴 겁니다. 63에 47짜리 박스. 자, 요거 그리는데 전제 조건은 뭐냐면요. 원점에서 시작합니다. 무조건 원점에서 시작하지 않으면 구속을 잡아서 나갈 수가 없어요. 원점에서 시작해야지 구속을 잡아 나갈 수 있어요. 자, 무조건 원점에서. 자, 사각 박스잖아요. 우리 여기 사각형 그리는 거 있었죠? 직사각형. 2점 직사각형. 클릭. 자, 원점에 마우스 녹색 되는 거 확인하고 클릭. 쭉 당겨서 가로가 63에 세로가 47이었나? 그렇죠. 가로 지금 치수 나오는 거 보이죠? 그죠? 그럼 가로로 63 가고요. 이렇게 대충 가시면 돼요. 자, 세로로 좀 이거 마우스 중앙에 휠 누르면 이렇게 움직일 수 있죠. 하면 마우스 중앙에 휠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마우스 이동하면 움직일 수 있으니까 좀 움직이셔서 대충 만드는 거야. 67 대충 가는 거예요. 위로도 대충 가요. 뭐 40 얼마 정도. 클릭. 자, 여기 위에 아까 좌표 나오고요. 그죠? 자, 다시. 자, 원점에서 시작합니다. 스케치는 항상 원점에서 시작합니다. 클릭. 쭉 가요. 자, 이 상태에서 여기 보이잖아요. 치수. 그죠? 여기 64 나오죠? 여기 44 나오죠? 여기 아까 도면에 얼마였냐면 여기가 63이었고 여기가 47이란 말이에요. 64네요. 여기는 지금 현재 44죠. 대충 이 정도 가면 돼요. 대충 그리라 그랬잖아. 스케치는 대충 그리는 겁니다. 여기 이래 놓고 마우스로 대충 가서 이래 놓고 여기다 콕 찍으세요. 그냥 됐죠? 자, ESC 키 한번 눌러주고요. 명령 취소하면 불이 꺼질 거예요. 꺼졌죠? 자, 마우스를 올려서 다시 프로에 들어왔는데 ESC 명령을 일단은 종료를 하십시오. 그래서 ESC 키를 정말 많이 씁니다. 자, 이 상태에서 치수 넣습니다. 그냥 치수 클릭. 자, 치수 넣는데 잘 보세요. 여기에 선과 여기에 선을 클릭해서 치수를 넣을 거예요. 자, 보세요. 클릭. 쭉 지금 여기를 클릭해서 쭉 가면 이렇게 나오죠? 치수가. 근데 여기 한번 더 찍어요. 클릭하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나와요. 치수가. 지가 알아서 이렇게 들어갑니다. 클릭. 자, 치수 편집기 떠요. 여기 얼마라고요? 63. 엔터. 어떻게 돼요? 우리가 치수 넣음으로 인해서 이 형틀이 바뀝니다. 이 형태가 바뀌어요. 자, 다시 또 위에 클릭, 밑에 클릭해서 쭉 갈 거예요. 됐죠? 자, 이 색깔 바뀌는 거 보이죠? 파란색으로. 치수가 들어가니까 색깔이 바뀌죠? 47. 엔터. 어떻게 돼요? 바뀌죠. 뭐 형태가 바뀌죠. 캐드는 치수를 넣는다고 해갖고 형태가 바뀌지는 않아요. 그죠? 왜? 캐드에서는 이 형태를 치수에 맞게 그리고 단지 치수는 이 형태를 뽑을 뿐이죠. 캐드는 그냥 치수는 단지 표현을 할 뿐이에요. 그게 다예요.
근데 인벤터는 거꾸로라 그랬잖아요. 대충 그리고 치수를 넣으면 치수에 맞게 얘가 바뀌어요. 그래서 인벤터와 캐드는 거꾸로입니다. 그래서 캐드보다는 인벤터가 초보자들한테는 그리기가 훨씬 쉬워요. 대충 그리고 그냥 치수만 올바르게 넣어주면 되니까. 근데 이제 치수 넣는 방법이 방금 제가 넣었잖아요. 자, 63에 47 넣었잖아요. 자, 요거 더블 클릭, 지금 치수 계속 살아있죠. 여기 자 보세요. 여기 아직 불 들어와 있잖아요. 이 상태에서 클릭하면 이렇게 떠요. 자, 여기 ESC 한번 누르면 종료되는데 종료가 조금 늦게 될 거예요. 원래 그런 거예요. 자, 근데 여기 종료된 상태에서는 더블 클릭, 그럼 이렇게 떠요. 자, 요 상태에서 60으로 바꾸면 얘 바뀝니다. 이렇게 좀 더 확실하게 바꿀까요? 30 줄어들죠. 그죠? 다시 바꾸고 싶다. 64 늘어나죠. 그래서 이게 구속 조건이에요. 이게 구속 조건. 자, 원점에서 우리가 요거 이제 지우고 나서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원점에서 시작했잖아요. 원점에서 수직으로 올라가 있는 이 선은 일단 직선입니다. 그죠? 수직선이고 얘는 수평선이에요. 자, 그래서 마우스로 이렇게 클릭하게 되면 수평 여기 들어가 있고요. 그러니까 요 무슨 기호죠? 여러분 기하 공차, 평행도 공차죠? 얘 클릭하면요, 이렇게 다른 선이 잡혀요. 자, 보세요. 내가 원하는 선을 클릭했죠? 자, 요래 클릭하면 이 선에 있는 구속 조건이 이렇게 다 표현이 돼요. 이 선에 있는 구속 조건이. 자, 처음에 있는 건 평행입니다. 마우스로 올라가면, 마우스로 있다가 이렇게 올라가면 어떻게 되죠? 요 선이 빨갛게 빛나죠. 자, 이 얘기는 뭐다? 이렇게 빨갛게 빛난다? 그럼 뭐다? 이 선이 평행이다. 보여주는 거야, 우리 눈에. 자, 그 다음에 평행도 공차했죠. 평행도. 우리 기하 공차에서 평행 배웠잖아요. 이렇게 마우스로 싹 올라가면 어떻게 되죠? 요거 위에 거하고 요 아래 게 두 개가 빨갛게 되는 거 보이시나요? 이렇게. 그죠? 빨갛게 되죠. 요거 두 개는 평행입니다.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캐드에서 기하 공차를 잘하고 오면 인벤터가 쉬워요. 이해가십니까? 캐드에서 기하 공차를 잘하고 오시면 인벤터가 쉬워요. 왜 그러냐면 인벤터는 여기에 있는 구속 조건을 가지고 전부 다 그리기 때문에 그래요. 인벤터는 치수도 잘 안 넣어요. 여기 있는 구속 조건으로 다 그려요. 제가 그리는 건 그렇게 그립니다. 그래서 그리는 속도가 굉장히 빨라요. 인벤터에서 그리는 속도가 구속 조건을 이용해서 그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치수도 몇 개 안 넣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안 써요. 수정 쓸 일 없습니다. 패턴 쓸 일 없어요. 스케치에서는 쓸 일이, 이거 쓸 일이 없어요. 밖에서 쓰지 여기에서는 안 쓸 거예요. 아예 가급적이면. 자, 그리고 요거는 이제 나중에 가서 설명드린다고 했죠. 여기 있는 부분. 자, 그래서 얘 지금 우리가 뭐죠? 빈 공간에 있는 거잖아요. 빈 공간에 치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얘를 잡으면 이렇게 막 움직인다고요. 이렇게 자꾸 당기면 막 움직여. 치수가 고정이 안 돼 있으니까. 그래서 치수를 준 거예요. 가로, 세로. 어디를 기준으로? 여기 있는 원점을 기준으로 위로 얼마, 가로로 얼마. 이렇게 치수를 주면 이 박스는 완전하게 고정이 되죠. 더 이상 도망 안 가게. 왜? 여기가 기준점이니까. 기준점에서 어디까지 치수를 딱 주게 되면 완벽하게 정의가 떨어지는 거죠. 그렇게 되는데 여러분, 자, 이거 조심하셔야 될 게 하나 있어요. 자, 치수 이렇게 줬어요. 근데 줄 때 이렇게 물론 줄 수 있습니다. 여기 있는 얘하고 해갖고 높이 값을 줘도 되고, 얘하고 해갖고 여기 폭의 값을 정의해도 되는데, 이렇게도 치수 줄 수 있겠죠. 이렇게 그냥 선 찍어서 위로 당기면 바로도 이렇게 치수 줄 수 있거든요. 아까 우리가 치수 줄 때 어떻게 줬죠? 이렇게 줬죠. 치수 줄 때 여기 클릭하고 쭉 당겨서 여기 클릭해서 이렇게 줬죠. 그죠? 근데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여기 바로 주면 되잖아요. 클릭. 그죠? 요거 64.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 요거 클릭해서 이렇게 당기면, 그죠? 47. 자, 근데요, 이게 어떤 문제가 있냐면요. 여러분들 치수 주실 때 치수 주는 법이 세 가지가 있는데 잘 들어두십시오.
요 47이라고 준 치수는요, 요 선에 대한 47이지 여기에 대한 47은 아닙니다. 자, 이게 말이 굉장히 좀 어려울 수 있는데요. 잘 들어보세요. 자, 인벤터의 가장 큰 특징이기도 하고 이게 이제 좀 불편한 것도 될 수도 있고 이렇거든요. 자, 가로에 우리가 세로 치수 여기에 대해서 얘 선 있잖아요. 얘 선에다가 우리가 47이라고 치수를 줬죠. 그러면 이 47이라는 치수는 어디 들어가 있냐면 여기 선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여기 선은 뭐예요? 47인가요? 이것도 47인가요? 아니에요. 이거는 47이. 이쪽 선에다가 47을 준 거지 여기다 47을 준 건 아니에요. 이해가 가시나요? 자, 그럼 얘는 어떻게 되는 거죠? 얘는 47이 아니고 이제 얘를 이제 마우스로 지정해 보면 알겠지만 이 선의 직각일 뿐이에요. 이쪽 선 47이 이렇게 올라오고 이렇게 직각으로 가니까 여기가 직각을 유지하기 위해서 얘는 이 자리에 맞춰서 이렇게 있는 건데 이게 47인 거예요. 엄연하게 따지면 얘는 직각을 유지하고 있는 거지 치수를 유지하고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얘는 치수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게 구속조건 개념이에요. 지금 구속조건 가지고 지금 단순하게 설명을 드린 건데. 그리고 또 한 가지 있어요. 자, 보세요. 자, 평행이 들어가 있죠. 평행이 이렇게, 그죠? 평행이 들어가 있죠. 자, 이건 만약에 평행을 요거를 자, 여기 구속 조건들을 이렇게 마우스로 지정하면 이 모든 객체에 이렇게 구속 조건이 다 떠요. 이렇게 가서 특정 부분의 구속 조건을 지우고 싶다면 이렇게 마우스로 어떠한 객체를 선택을 하고 거기에 해당하는 구속 조건을 지정을 하고 키보드에 델로 하면 지워져요. 자, 여러분 보이세요? 여기 구속 풀린 거 보라색으로 이거 보이세요? 희한하죠? 얘 47 아니라 그랬죠 제가. 여기에 직각대가 있는 거라 그랬지. 그죠? 혹은 이 선은 여기에 평행인 거예요. 얘는 구속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 얘가 지금 방금 제가 여기서 지운 게 뭐냐면 평행 구속 지웠거든요. 평행 구속. 이 선과 이 선은 서로 평행이다, 나란하다라는 조건을 지금 제가 지움으로 인해서 구속 자체가 풀린 거예요. 왜 그러냐면 얘가 똑바로 올라가야 되는데 똑바로 올라가지 못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막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얘는 어떻게 돼요? 얘는 지금 여기 보시면 직각이 있죠. 직각. 마우스 가져가면 요 선하고 요 선하고는 이렇게 90도로 직각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수직을 이렇게 얘는 계속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직각이니까. 근데 하지만 얘는 47은 아니죠. 그죠? 얘는 이렇게 하면 계속 움직이죠. 이 길이가 변하잖아요. 그죠? 자, 이럴 때 어떻게 한다? 여기다가 수직을 주면 되겠죠. 여기 있는 수직 클릭해서 클릭. 수직이 들어가는 순간 어떻게 되죠? 부속 조건이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이런 개념이에요. 인벤터는 이런 개념이에요. 자,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거 조금 이제 단적으로 설명드리긴 했는데 이 선은 47이지만 이쪽 선은 47이 아니라고 한 내용이 이런 내용이에요. 치수를 넣는 방법이 총 3가지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자, 방금처럼 넣는 방법이 자, 우리 기본적으로 치수하면 내가 넣고자 하는 선을 클릭해서 이렇게 마우스로 움직이면 치수선이 만들어지고 이렇게 치수를 넣을 수가 있죠. 치수가 맞다면 체크하거나 엔터를 치시면 됩니다. 이 방법이 하나. 두 번째 방법 지우고요. 선과 선의 거리값을 이용한 치수 넣는 방법. 이 선과 이 선의 공간 치수죠. 이 선과 이 선은 두 개가 어떻게 되죠? 63이라는 공간을 지키는 거예요. 그죠? 이 선의 치수가 63이 아니고요.
얘는 지워도 상관없어요. 얘는 지워도. 얘는 지우면요 치수가 날라가요. 날라가죠. 왜 그러냐면 공간 치수를 줬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랑 여기가 공간으로 들어갔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치수 주실 때는 가급적이면 요거와 같이 공간 치수를 주시는 게 좋아요. 어디서 어디까지 치수가 얼마 이렇게. 이거 선을 하나를 그냥 통으로 치수 주시면 어떤 경우가 생기냐면 얘를 수정할 경우가 생겨요. 예를 들어서 못따기 2mm 못따기 되어 있죠. 클릭 이렇게 되면 지금은 다행히 변하지가 않는데 이 못따기 들어가는 순간 얘가 변할 수도 있어요. 혹은 치수가 사라질 수도 있어요. 인벤터는 그렇게 돼요. 치수가 변하든지 치수가 사라져요. 즉 이 얘기가 되는 거죠. 여기 치수를 지금 제가 공간 치수를 줬잖아요. 여기서 여기까지 공간 치수. 그래서 요거 지우면 치수 사라지죠. 근데 똑같은 얘기예요. 아까 이렇게 주면 여기 선에 대한 치수가 63이죠. 공간 치수 아닙니다. 방금은 이 선을 찍어서 이렇게 올렸죠. 이거 지우면 치수 안 사라지죠. 이 선이 63이라는 얘기지 요 공간이 63이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요 개념이 중요한 거예요. 개념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도형을 그리시다가 스케치에서 도형을 그리시다가 치수가 사라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분명히 줬는데 작업했는데 어디 갔지? 구석 막 다 풀려버려요. 수정하다가. 왜 그러냐면 선을 자르는 순간에 그 치수 값이 사라지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은 가급적이면 공간 치수를 주시는 게 좋아요. 선 하나를 잡고 치수를 주는 게 아니고 어디부터 어디까지 공간 치수를 주시는 게 가장 좋고요. 제일 치수 주실 때 제일 안 좋은 방법이 어떤 방법이냐면 점에다가 치수 주시는 거. 여기 점에서 여기 점까지 요렇게 치수 주는 거 정말 안 좋습니다. 가장 하지 말아야 될 게 점에다가 치수 주시는 거예요. 물론 그리다 보면 점을 기준으로 치수가 들어가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굳이 점에다가 주실 필요는 없죠. 그냥 선에다 주든지 방금 얘기했던 여기서 여기까지 공간 치수를 주시면 되죠. 이렇게 공간 치수나 이렇게 선에 대한 치수를 주시는 거지 점에다가 굳이 우리가 이렇게 주실 필요는 없죠. 왜 이걸 점에다 주냐면 캐드에서 주던 습관 때문에 점에다 주시는 분들이 많아요. 캐드에서는 포인트 끝에다 계속 찍어서 치수를 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치수 주는 습관이 그렇게 들어서 점에다가 주는 경우가 많은데 인벤트는 절대로 점에다 주시면 안 됩니다. 점에다가 줘야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제 전제 조건. 왜 그러냐면 방금 얘기했잖아요. 여기 못 갖게 해버리면 이런 경우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제 점이 남아있어 그러는데 이게 날아간다고요. 특히 점은 더욱 더 심각하게 치수가 사라져요. 그리고 점에다가 치수 주면 실제 변형되거나 모양이 바뀌어야 되는데 이 치수 때문에 이 점만 고수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치수가 이 점에다 주는 치수.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벤터에서 도형 그리시면 절대로 점에다가는 치수 주지 마십시오. 치수 주실 때는 항상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공간 치수를 이렇게 해서 어디서 어디까지 해서 치수를 주시든지 아니면 선 자체를 클릭해서 이렇게 치수를 주시든지 하시라는 거죠. 여기 점을 찍어서 치수를 주는 경우는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이제 우리가 연습 도면 한다 그랬잖아요. 하다 보면 선이 사라지는 경우가 많아요. 치수선이 사라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치수가 사라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틀림없이 여러분들이 구속 안 되는 경우가 생기면 치수가 사라진 겁니다. 근데 그거를 지금 얘기한 것을 그때 가면 잊어먹어요. 이해를 못하거나 아까 줬는데 왜 없어졌지? 이렇게 돼요.
그 때문에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래서 나중에 가면 찾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알고 가야 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거예요. 치수주는 인벤트에서 치수주는 기본 원칙이에요, 이게. 근데 이거는 뭐죠? 책에는 잘 설명이 안 되어 있죠. 이제 설명은 되어 있는데 그 의미를 깊이 사람이 그냥 책만 보고서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왜 그러냐면 그냥 글로 읽고서 이해를 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중요하다고 캐치를 안 해주면 여러분들은 그냥 넘어가기가 굉장히 좋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 잘 좀 기억해 두시면 좋겠고요. 자, 요거 지워버리고요. 자, 원점 지우면 안 됩니다. 원점은 지우면 큰일 납니다. 자, 그 옆에 거 요거 있죠? 요거 57만큼 가고 43만큼 올라가고 22 이렇게 갔잖아요. 자, 요거 한번 그려볼게요. 어떻게 그리는지 한번 보세요. 자, 라인으로 합니다. 원점에서 시작해요. 클릭 갑니다. 57이었죠? 그냥 대충 가요. 올라가요. 대충 한 20만큼 그냥 대충 가요. 또 20, 또 대충 가요. 또 대충 가요. 자, 이렇게 대충 가면 여기 안내선 하나 나오죠. 여기하고 일자로 이렇게 만나면 이렇게 안내선이 나와요. 자, 요런 안내선은 이용해서 쓰시면 좋죠. 자, 여기다 콕 찍으면 어떻게 돼요? 그냥 밑으로 바로 쭉 내려버리면 이렇게 일자로 만난다는 얘기거든요. 클릭 다 했으면 우클릭해서 확인 혹은 ESC 그럼 다 끝났어요. 다 들어갔어요. 여기서 뭐 한다? 치수 주는 거예요. 아래 치수가 57입니다. 그죠? 그다음에 전체 치수 줍니다. 자, 이 공간 치수 줄 거예요. 높이 치수라서 43이에요. 한 번 더 공간 치수 여기서 여기까지 이렇게 줍니다. 20. 자, 그리고 여기서 여기까지 26. 끝. 인벤트는 이렇게 그립니다. 기본적으로 그리는 게 이렇게 다 그렸고 여기 완벽하게 구속됨이라고 나오죠. 그죠? 그럼 스케치 나갑니다. 자, 완벽하게 구속됨이라고 나오면 스케치를 나가요. 자, 조금 조정하고요. 이 상태에서 돌출하면요, 얘가 지가 알아가지고 이렇게 잡아요. 이렇게 잡습니다. 완벽한 프로파일을 만들어야 되는 이유가 이유 때문에 지가 자동으로 잡아요. 근데 완벽한 프로파일을 못 만들면 프로파일이란 아까 얘기했잖아요. 닫힌 패곡선이라고. 이 닫혀져 있는 패곡선을 스케치에서 정확하게 만들어주지 못하거나 여기 끝이 떨어져 있거나 아니면 구속 조건이 완벽하게 안 되거나 이러면 이 형상을 못 만들어줘요. 3D에서. 확인을 하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요거 때문에 스케치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가장 밑바탕이 되는 스케치. 근데 뭐 스케치는 어떻게 대충 하라고요. 자, 이 상태에서 자, 새 창 한번 열어볼게요. 여러분 파일 하나에 하나씩 파일 하나당 스케치는 하나가 들어가야 됩니다. 클릭 스탠다드 IPT 작성해서 클릭. 자, 부품 4번 했었고요. 이제 5번 열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거 요거 있죠? 오각형. 자, 근데 여기에는 지금 치수가 53, 31 해서 이 점에다가 어쩔 수 없이 점에다 들어가야 돼요. 이건 방법이 없죠. 그죠? 치수가 이렇게 들어가 있으니까 이건 당연히 점에다 넣을 수밖에 없는데 이런 특이한 사항을 제외하고서는 가급적이면 공간 치수를 많이 주시라고요. 자, 그래서 그립니다. 다시 이제 우리 새 파일을 열었으니까 XY 평면 잡고요. 스케치 들어가고요. 자, 원점 나왔죠? 자, 조금 줄이고 선 지정하고요. 오각형 그냥 그리세요. 밑에가 62네요. 대충 가서 대충 올라가고 또 대충 갑니다. 또 대충 내려와요. 자, 근데 요 내려올 때 잘 보세요. 이쪽 높이랑 여기하고 이렇게 만나는 안내선 나오죠? 그죠? 그리고 밑으로 내려가는 안내선 여기 쭉 따라 올라가고 여기 안내선 나오죠? 이왕이면 여기다 찍으면 좋겠죠. 이렇게 클릭 클릭
확인. 자, 안내선을 활용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기 우리 포인트 찍으려고 할 때 이렇게 안내선 나왔었잖아요. 아래쪽도 안내선이 이렇게 나왔었고, 그러면 서로 두 개가 맞는 곳에 중심 여기를 잡을 수 있는 거잖아요. 끝점을. 그러면 양쪽 다 안내선 나올 때 클릭해서 그냥 클릭하는 게 가장 좋겠죠. 이런 식으로 안내선 나오는 것도 활용하시는 게 가장 좋아요. 이제 나중에 가면 안내선 나오는 것도 강제로 없애고 하는데, 지금은 이런 것도 같이 쓰시면 좋다는 거예요. 자, 취소해서 위에 꼭지점에서 오른쪽에 기둥까지 이렇게, 이건 이제 어쩔 수 없으니까 이렇게 넣는 거예요. 근데 이거 넣으실 때 이렇게 또 넣지 마세요. 여기에서 이렇게 넣지 마세요. 이렇게, 이거는 아닙니다. 자, 62 밑에가 일단 60이니까 62부터 넣을게요. 62. 자, 그 다음에 여기 높이 치수, 여기가 33. 자, 밑바닥에서 여기까지가 얼마냐면 요렇게 돼서 53. 자, 이 막 도형이 이렇게 막 찌그러질 거예요. 상관없어요. 찌그러져도 그냥 주시면 돼요. 자, 그렇게 너무 심하게만 안 찌그러지면 되거든요. 자, 그리고 여기에다가 이제 치수 줄 텐데, 여기랑 여기 이제 선 잡아서 31. 자, 이렇게 됐잖아요. 근데 여기 모양이 이상해. 그러면 여러분, 만약에 이렇게 뭐 이상한 모양이 나오고 여기가 보라색이잖아요. 파란색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면 이 상태에서 그냥 위에 명령 아무것도 안 넣은 상태에서요, 마우스로요 여기 선을 꾹 눌러가, 드래그 있죠, 이렇게 자꾸 흔들어 보세요. 이렇게 아래 위로, 아니면 포인트 꾹 눌러서 이렇게 막 흔들어 보세요. 그럼 움직여요. 그죠? 움직이죠. 이 움직이면 뭐냐면 뭔가 치수가 하나 빠졌다는 얘기예요. 구속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아래 보면 뭐라고 나와요? 한 개의 치수가 필요하다고 나와요. 자, 이렇게 선을 잡고 움직인다, 안 움직인다? 그러면 점을 잡고 이렇게 움직여 보세요. 움직여요. 잡으실 때 이렇게 한번 클릭하고 잡으면 이렇게 처음부터 이렇게 꾹 누르면서 흔들어야지, 한번 클릭해 놓고 여기서 흔들라고 잡으면 이 구속 조건 기호가 떠가지고 얘가 안 움직여요. 구속 조건 기호가 떠가지고 이 구속 조건이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클릭하고 잡는 게 아니고요, 그냥 마우스 포인트를 가져가요. 내가 원하는 곳에 마우스 포인트를 가져갔으면 이 상태에서 그냥 꾹 눌러서 드래그. 자, 다시 내가 원하는 마우스 포인트 가져갔으면, 자, 요 끝점을 잡는 거예요. 여기서 꾹 눌러서 드래그. 그럼 이렇게 움직여요. 선을 먼저 찍고 움직이려 그러면 안 움직여요. 이 포인트가 움직여요. 구속 조건 얘들이 나와서 막 움직인다고요. 그죠? 그래서 선을 지정을 하게 되면 일단 구속 조건을 먼저 보여줍니다. 여기 노란색 포인트로 이렇게 가져가면 구속 조건을 먼저 보여줘 가지고 얘를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지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마우스를 먼저 가져가고 이렇게 포인트가 나오면 그때서 꾹 눌러서 움직여 주시라고요. 나오면 꾹 눌러서 움직여 주시면 돼요. 이렇게. 자, 얘 움직이는 이유가 하나뿐이 없죠. 얘 움직이는 이유는 이 높이 값이 없죠. 이게 이제 아까 제가 했던 얘기랑 일맥상통한 얘기죠. 여기의 높이가 33이지 여기 높이가 33은 아니라는 거죠. 이해 가시나요? 자, 그러면 이 얘기를 어떻게 하느냐. 자, 방법은 하나, 제일 심플한 방법은 뭐예요? 여기다가 치수를 하나 주는 거죠. 이렇게 33 똑같이. 그럼 어떻게 돼요? 모든 구석이 다 잡혔어요. 파랗게 되죠. 자, 근데 인벤트에서는 이렇게 안 하고 어떻게 하느냐면, 자, 얘를 이렇게 움직이는 놈을 어떻게 돼요? 요 선의 길이가 이 길이랑 뭐가 돼야 돼요? 길이가 똑같으면 되죠. 혹은 요 포인트와 요 포인트의 높이가, 그죠? 여기 지금 방금 높이 나왔죠? 안내선 하나 뭔가 지나갔잖아요. 여기 지금 안내선 나오죠. 여기. 자, 요 포인트와 요 포인트의 높이가 일직선이면 되죠.
자, 요 선의 길이가 두 개가 똑같은지, 요게 두 개가 높이가 똑같은지, 그렇지 않나요? 자, 요 선의 높이가 똑같은 것은 평행은 아닙니다. 평행은 나란한 거지. 선의 길이가 틀려도 상관이 없죠. 그래서 일단 가장 쉬운 방법 두 가지. 우리 이제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수평, 수직이 있죠. 수평은 무조건 선이 평행해라 이거예요. 자, 보세요. 선을 삐딱하게 이렇게 그었어요. 그럼 요 선이 평행해라 이거예요. 그럼 수평 클릭하고 내가 원하는 선을 가져가서 클릭합니다. 그럼 이 선이 이렇게 수평이 돼요. 혹은 자, 선이 이렇게 삐딱하게 있는데 수직이 되어라 클릭한 다음에 이 선에 가져가서 클릭하면 이렇게 수직이 돼요. 그리고 수직이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보여줘요. 이거예요. 자, 이건데 요 기능 중에 숨어 있는 기능, 또 다른 기능 뭐냐면 포인트와 포인트를 수평으로 맞추는 기능이 있어요. 얘는 선만 이렇게 수평으로 맞추는 게 아니고 점도 수평으로 맞출 수가 있어요. 지금 이렇게 선을 가져가면 마우스를 이렇게 가져가면 가로로 안내선 나오는 거 보이죠? 쭉 여기까지 지금 가로로 안내선 나오는 거 보이죠? 자, 그래서 이 점도 수평을 맞출 거예요. 점도 어떻게 하느냐? 수평이죠. 여기 클릭, 여기 자 보이나요? 방금 수평이고 여기 수평이 지금 수평선 나오는 거 클릭. 그럼 어떻게 되죠? 점의 높이가 나란하게 됐죠. 당연히 얘는 얘를 따라오죠. 왜? 치수 33으로 구속된 게 얘니까. 여기 이 부분은 치수가 33으로 구속이 되어 있어서 얘는 못 움직여요. 그러면 움직일 수 있는 놈이 뭐죠? 여기 있는 놈이죠. 그러니까 얘가 따라오는 거예요. 얘가 이 33 기준의 높이에 맞는 요 점의 위치에 따라와서 이렇게 딱 붙어버리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구속이 되는 거예요. 인벤터의 구속 조건 개념은 이런 개념입니다. 이런 개념. 그래서 이거를 낱개로 설명하면 정말 지루해요. 낱개로 설명하면 이거 점 구속, 평행 구속 막 이거 낱개로 설명하면 정말 지루하거든요. 그래서 그거 다 빼버리고 실제 도형을 그리면서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평행은 점의 높이를 맞출 수도 있다는 거예요. 선이 삐딱한 선을 수평으로도 할 수 있지만 점의 높이도 맞출 수 있고요. 수직은 어떻게 해요? 당연히 수직도 점의 수직을 맞출 수 있겠죠. 이 점이랑 아래에 있는 어떤 다른 점이랑 일자로 이렇게 딱 맞출 수 있겠죠. 수직이니까. 그리고 선도 세울 수 있을 거고. 요거 두 가지만 알아도 한 80%는 아시는 거예요. 왜? 얘들 정말 많이 쓰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그립니다. 스케치 마무리 나가서 이렇게 나왔죠? 오각형 나왔죠? 돌출 확인. 자, 그리고 이제 싹 돌려보면 자, 돌리는 건 아직 제가 여러분들 안 알려 드렸는데 여기 있죠? 뷰큐브 얘 있죠? 얘 요거 이렇게 클릭하면 막 돌아가죠. 입체를 보고 싶다. 요 모서리 있잖아요. 이렇게 띡 하면 이렇게 여기나 여기 있지 보면 이렇게 입체로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도 돌릴 수 있고 뭐 이래도 돌릴 수 있고 이렇게 하면 입체로도 볼 수 있고 다양하죠. 그래서 아직 요 기능은 안 가르쳐 드렸는데 이거 F4번입니다. F4번 눌리고 있으면 자, 손 뗐고요. F4번 꾹 누르고 있으면 이렇게 나와요. 제가 이거 설명을 했나 모르겠어요. 기억이 안 나는데 했었나요? 한 것 같기도 해요. 자, 하여간 F4번 이거 나중에 가서 다시 한번 또 설명해 드리는 걸로 하고. 자, 이렇게 하나 그렸죠. 파일 하나에 모델링 하나입니다. 스케치 하나입니다. 지금은 그래요. 나중에 가면 바뀌는데 여러분들은 프로파일 하나에 프로파일이라는 건 아까도 얘기했지만 닫혀져 있는 패곡선을 프로파일이라고 얘기합니다. 요 안에 들어가 있다 그랬죠. 스케치 영역은 요렇게
이 스케치를 갖고 돌출을 만든 거니까요. 이 스케치는 자연스럽게 돌출 안으로 들어갑니다. 자, 계속 이렇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새 창을 또 엽니다. 하나에 하나씩 계속 엽니다. 자, 새로운 창 열었어요. 원점 열고 XY 클릭하고 아이콘 클릭해서 들어갑니다. 스케치. 자, 이제 4번 요거 그릴까요? 자, 여기서 똑같이 시작할 거고요. 67 가서 올라가고 이렇게 그리면 되겠네요. 자, 선. 자, 여기서 시작합니다. 클릭해서 67이니까 조금 줄여가지고요. 대충 가고요. 20 얼마만큼 올라가? 대충 그 치수에 맞게 그냥 대충만 가세요. 똑같이 그리려고 안 해도 됩니다. 굳이 똑같이 그릴 필요 없죠. 치수 넣는 순간 바뀌어 버리는데 높이 이렇게 맞춰주고 뭐 여기도 이렇게 조금 선 안내선 나오는데 이렇게 맞춰주고 이렇게 해주면 확인 되었죠. 자, 치수 밑바닥에 67, 그 다음에 21, 29. 이거 어쩔 수 없이 점점 넣어야 되죠. 이렇게 넣어야 되죠. 그죠? 아, 이렇게 안 넣고 그냥 넣어도 되겠네요. 그냥 선 찍어서 이렇게 당겨도 돼요. 경사로 들어가는 게 아니니까. 경사로 넣을 때는 이제 다른 옵션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나중에 설명하기도 하고. 이건 지금 기본적으로 직선으로 선형 치수로 다 들어가야 되겠거든요. 기본 옵션이. 자, 그래서 선형으로 다 들어갑니다. 29. 자, 여기하고 여기는 19. 하고 전체 높이가 68. 뭐 치수 주다 보면 이렇게 구석이 다 잡혀요. 근데 안 잡히는 것만 해결하면 돼요. 자, 치수 다 들어갔습니다. ESC에. 자, 요 선이 어떻게 돼요? 여기랑 나란하게. 요 선이 어떻게 돼요? 여기랑 나란하게. 왜? 얘는 중심을 기준으로, 중간을 기준으로 좌우가 똑같으니까. 그렇지 않나요? 자, 그래서 요 아까 했던 거였는데 요 점이랑 요 점이랑 수평, 요 점이랑 요 점이랑 수평하면 되겠네요. 자, 수평 갑니다. 수평 클릭 클릭. 한 번 더 살아있죠? 방금 클릭했기는 두 개 종료한 거예요. 끝났어요. 다시 줍니다. 클릭 클릭. 아직 수평 살아있죠? 이제 ESC에서 종료하든지 우클릭에서 종료 뭐 하시면 되고. 됐죠? 완벽하게 구속됐죠? 파란색으로 나가기. 자, 좀 줄여서 돌출 확인. 어때요? 이렇게 됐잖아요. 이게 프로파일이에요. 자, 이런 식으로 하시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인벤트 스케치. 자, 좀 많이 남았는데 5번하고 6번은 여러분들이 한번 직접 한번 해보십시오. 5번하고 6번은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해보시고요. 방금 했던 거대로 하면 충분히 다 하실 수 있습니다. 5번, 6번. 근데 꼭 파란색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스케치. 자, 그리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